바라보는 이 거리의 하루 이젠 나를 떠나갈 시간 부모의 품속에서 어리광만 피우던 온실 속 화초인 나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변해가는 이 거리의 하루 이젠 나를 돌아볼 시간 내 방 거울 속에서 슬피 울고만 있던 등잔 촛불 같은 나를 깨워 일으켜 세워 너는 대지를 달려서 내 가슴에 이 세상을 담으리 나도 그래 깨닫고 있어 매일 다른 이 거리의 하루 이젠 나를 발견할 시간 나의 가슴 속에서 깊이 잠자고 있던 범의 새끼 같은 나를 깨워 일으켜 세워 너는 대지를 달려서 내 가슴에 이 세상을 담으리 우린 하늘을 달려서 내 발 아래 이 세상을 두리라 안녕하십니까. 2018 세계 공영방송 서울총회 개막식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퓨전 국악그룹 비단의 오프닝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불과 20년 전만 해도 국악과 서양 음악의 접목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융합돼서 하나의 새로운 장르가 되었죠. 오늘날의 방송 역시 마찬가지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TV와 통신기기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플랫폼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8 세계 공영방송 서울총회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세계 공영방송 총회가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계 공영방송 총회. PBI는 전 세계 공영방송사의 임원들이 모여 펼치는 정기적인 국제회의입니다. 공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사만이 회원 자격을 가지는데요. KBS는 창단 멤버이며 주요 공영방송사가 PBI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NHK와 캐나다 CBS의 주도로 1991년 첫 모임을 가진 PBI는 매년 나라를 바꾸어가며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방송 관계자가 참석해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지난 2007년에는 KBS가 주관해 미디어 융합시대 공영방송과 플랫폼을 주제로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그 후 11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2018 세계 공영방송 서울총회. 올해는 플랫폼 대전환, 공영방송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공영방송사들의 미래를 여는 값진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세계 공영방송사의 방송인들이 모여서 주요 관심사를 논의하는 세계 공영방송총회는요, 어느덧 27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30개국의 공영방송사 대표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셨는데요. 먼저 본 행사를 주관하는 KBS 양승동 사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BS 사장 양승동입니다. 2018 세계 공영방송 서울총회에 참석해 주신 각 나라 공영방송 대표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님, 그리고 이호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등 PBI 서울총회 개막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공영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와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자국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제공하며 시민사회 성숙을 위해 노력해온 각국의 공영방송 대표들을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다시 서울로 초대해서 세계 공영방송총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올해 주제는 플랫폼 대전환, 공영방송의 미래 전략은 무엇인가로 정했습니다. TV와 라디오를 포함해 스마트폰, 인터넷 등 모든 미디어가 디지털 모바일 기술과 빠르게 결합하며 끊임없이 사람과 사물을 잇고 플랫폼과 플랫폼을 연결시키며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모바일 기술로 무장하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무너뜨린 플랫폼들은 우리가 제작한 콘텐츠를 전 세계로 퍼뜨릴 수 있는 실크로드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기업들의 거대 글로벌 자본과의 결합도 우리 공영방송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시시각각 새롭게 출현하는 플랫폼에 적응하며 거대 자본이 투자한 블록버스터급 콘텐츠와 경쟁을 펼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과 콘텐츠가 넘쳐나면서 공영방송이 꼭 필요하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시청자들로 인해 일부 공영방송은 존립 위기에 몰리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재조명하며 지속 가능한 길을 찾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는 영국의 BBC, 일본 NHK, 미국 PBS, 타이완 BTS, 포르투갈 RTP와 루마니아 ROR, 마카오 TDM 등 세계 공영방송 수장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앞으로 이틀간 더 많은 시청자에게 더욱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승동 KBS 사장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자, KBS 1TV에서 UHD로 방송되고 있는 2018 세계 공영방송 서울총회 개막식은 KBS 월드 채널과 유튜브로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생중계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계 공영방송인들이 모인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잠시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모색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에 이어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방송인 여러분, 2018 세계 공영방송총회가 이곳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세계 도처에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쉬지 않고 제공하시는 방송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해주실 영국 BBC 토니 홀 사장님과 일본 NHK 우에다 료이치 회장님을 비롯한 세계 17개국 공영방송의 대표와 임원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총회를 준비하신 대한민국의 KBS 양성동 사장님과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함께 해주신 국내 방송인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뉴스를 전달하는 대중매체의 역사는 길고 영향은 컸습니다. 독일 철학자 헤겔의 말이 옳다면 삶을 인도하는 원천이자 권위로서의 종교를 뉴스가 대체하면서 인류의 근대가 시작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뉴스의 유통은 주로 신문이 맡았습니다. 20세기의 기술 발달과 함께 신문의 위상을 방송이 잠식했습니다. 방송은 빠르고 넓고 강렬하게 정보와 지식을 확산하면서 인류 생활의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방송은 중대한 환경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플랫폼이 등장해 정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방송을 능가하는 파급력을 지닌 디지털 매체들이 속속 생겨납니다. 1인 매체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방송 매체가 모두에게 개방되고 제작과 유통의 경로가 다양해지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방송은 산업의 위기와 신뢰의 위기라는 치명적 도전을 안팎으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끝없는 기술 발전과 정보 욕구에서 영향을 공급받는 정보의 홍수는 급기야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허위 조작 정보의 온상으로까지 작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중매체들은 이제 공정성으로 경쟁하기보다 편향성으로 경쟁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는 대중매체의 기능도 과거에 비해 약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완화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공영방송입니다. 정보의 추락하는 신뢰를 회복할 중심축, 매체들의 심화되는 편향을 수렴할 균형자, 불확실한 미래의 방향을 제안할 나침반의 역할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매체는 역시 공영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세계 공영방송총회는 플랫폼 대전환, 공영방송의 미래 전략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방송이 산업의 위기와 신뢰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이 시대에 공영방송은 그 존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고민의 반영이라고 짐작합니다. 총회의 토론과 제안을 한국 정부도 경청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공영방송이 중심추와 균형자와 나침반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의 환영사였습니다.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으시네요. 네. 공영방송이 산업으로서의 위기, 동시에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과 내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공영방송인들이 지혜를 내서 좋은 결과, 좋은 방송, 또 좋은 세상을 위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8년 우리나라에 진출했던 유튜브는 3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현재는 국내 동영상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6년 국내에 들어온 넷플릭스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상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공영방송사의 방송인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이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청자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논의하는 이 자리가 더욱더 의미가 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어서 이곳을 찾아주신 방송인들을 환영하는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을 찾아주신 30여 개국 공영방송과 국제방송기구 CEO님들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웅래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2018년도 서울 공영방송 서울 총회 개막식 축사를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IT 강국입니다. 각종 모바일 기기를 통하는 미디어 소비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 또한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시간대에 특정 프로그램을 보는 전통적인 방식의 TV 시청 형태의 급격한 감소는 우리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송 산업의 패러다임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콘텐츠의 힘입니다. 일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방탄소년단 BTS는 21세기 비틀즈라고 불리며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류를 통해서 전 세계 미디어 시장에서의 의미 있는 자리를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고 볼 수 있는 공영방송 콘텐츠의 개발과 그리고 생산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박한 과제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 시장의 공정한 경쟁 체제의 구축과 아울러서 콘텐츠의 진흥과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미디어 상호 간의 비대칭적 규제를 해소하는 것 역시 시급한 우리의 숙제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요새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 출신, 기자 출신으로서 공영방송은 저의 뿌리요 그리고 고향입니다. 공영방송이 앞으로도 우리 미디어 시장에서 미디어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또 국민의 방송으로 세계의 방송으로 국민의 품으로 제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세계 공영방송총회 회원사를 대표해서 일본 NHK 우에다 류이치 회장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is Excellency Mr. Lee Na-kyung, Prime 존경하는 Minister 이낙연 of the 총리님, Republic of Korea, and fellow PBI members. 그리고 PBI 회원사 I'm 동료 truly 여러분, delighted to have this opportunity 오늘 to 저는 be 이 here 같은 in this 기회를 통해 energetic city of Seoul 활기찬 도시인 and 이곳 celebrate 서울에서 together 여러분들과 the opening 함께 of the PBI conference. 서울 총회의 개막을 First, 축하할 수 있게 I'd 되어 like to 매우 offer my 기쁩니다. heartfelt thanks 먼저 to President Yang 이 Sun-dong 멋진 회의를 준비하기 KBS 위해서 많은 and the 노력을 entire 기울여 staff 주신 for working so 양성동 hard KBS to 사장님, organize this wonderful 그리고 conference. KBS 모든 임직원분들께 Our theme 진심 어린 is 감사를 드립니다. This year is 올해 총회의 Media's 주제는 next 미디어의 Big Bang, 차세대 빅뱅, strategic initiative 커넥티드 for 플랫폼을 connected 위한 platforms. 전략적 계획입니다. It is certainly very timely. 이는 아주 The 시의적절한 world is 주제입니다. quickly changing. 전 세계는 Through 방송의 digitalization 디지털 of 전환과 broadcasting and spread of the 인터넷의 internet, 확산으로 급속하게 public 변하고 있습니다. broadcasters cannot survive 공영 in this age of 방송사들은 transformation 이 같은 without 대변환의 시기에 taking 생존하기 full 위해서는 advantage of connected platforms. 반드시 커넥티드 플랫폼을 적극 At 활용해야 합니다. NHK, we are currently 저희 NHK에서는 implementing a 3-year 현재 corporate plan 2020년까지를 아우르는 3개년 계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Its most significant policy involves 이 계획에서 가장 evolution 중요한 정책에는 from public 공영 broadcasting 방송에서 into public service 공공 media. 서비스 미디어로의 It 진화를 requires 다루고 us 있습니다. to become a key part of 이를 위해 the social 우리는 infrastructure 시간과 that 장소에 responds 관계없이 to our viewers' needs 시청자들의 니즈에 anytime, 반응할 수 있는 anywhere. 사회적인 인프라의 And we will 핵심 accomplish 요소가 this 되어야 합니다. by making the most effective use of the NHK는 internet 인터넷과 and new 또 technologies 신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while 활용함으로써 이 같은 목표를 broadcasting 달성하고 as our core 그와 동시에 방송을 핵심 사업으로 today, 유지해 나갈 I 것입니다. will introduce some 제가 of the 오늘 오후 projects we are 세션에서 undertaking.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 일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PBI 회원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이곳 아시아 지역 방송사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달 초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열렸던 아시아 태평양 방송 연맹 총회에서는 신디지털 시대에서의 성공 그리고 공영 방송사를 위한 미래 개척을 핵심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총회 참석자들은 커넥티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젊은 세대가 점점 더 TV로부터 멀어지고 또 모든 연령층이 소셜미디어로 눈을 돌리는 환경 속에서 시청자들에게 계속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ABU는 73개 국가 및 지역 소재의 279개 회원사로 구성된 매우 다양성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응을 우리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아왔습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이곳 서울에서 PBI 회원사 동료분들과 함께 창의적이고 또 새로운 자극이 될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 무척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희가 이곳에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전 세계 공공 서비스 미디어의 희망적인 새 여정의 지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양승동 KBS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성공적인 회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에다 류이치 NHK 회장의 답사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큰 흐름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각국의 공영방송인들이 한데 모여서 회의를 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디어 산업 전반의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방송 문화를 선도하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양한 현안을 놓고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부터 2018 세계 공영방송 서울총회에서 논의될 주제를 소개해 드립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9월 KBS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크로스 미디어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건 도시 전설은 360도 VR, 즉 가상현실 촬영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KBS의 앱 마이K를 이용해 방송 출연자가 움직이는 현장을 휴대전화로 시청자들도 생생히 경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런 시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송 환경이 이제는 많이 바뀌고 있고요. 예전처럼 사람들이 TV를 보기보다는 휴대전화를 많이 이용해서 보고 일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쌍방향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찾는 것 같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 동영상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TV 앞에서 방송이 시작되길 기다렸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터치 한 번으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젠 소비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1인 크리에이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속도보다 70배 빠른 5세대 이동통신 5G 시대가 도래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청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방송사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또 공익을 위한 방송을 제작하는 공영방송들이 만들어야 할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Welcome back to YouTube Rewind. 1세션과 2세션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기술의 발전 속에서 공영방송이 택해야 할 콘텐츠 전략은 무엇인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3세션에서는) TV의 미래라고 불리는 초고화질 방송 UHD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해 KBS는 세계 최초로 UHD 방송을 시작했고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을 UHD로 중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UHD는 공영방송의 콘텐츠 제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KBS, NHK의 UHD 제작 경험을 함께 나눠봅니다. 4세션에서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가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해봅니다. 5세션에서는 리서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며 미디어 시장을 재편하고 있는 젊은 시청자들을 분석해봅니다. 2018 세계 공영방송 서울총회에서 마련한 특별 세션은 오랜 시간 서로 총을 맞대던 남북이 평화를 논의하던 이때를 기념한 주제입니다. 남북 문제는 물론 전쟁, 난민 등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가운데 공영방송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국경을 넘어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봅니다. 2018년 세계 공영방송 서울총회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슬기롭게 대비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이번 세계 공영방송 서울 총회에서 논의할 내용들을 먼저 간략하게 만나보셨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에 발표한 2017년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56.4%가 일상에 꼭 필요한 방송 매체로 스마트폰을 꼽았습니다. 반면에 TV를 꼽은 사람은 38.1%에 그쳤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대중들의 시청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TV보다 휴대전화나 태블릿과 같은 통신기기들을 통해서 동영상은 물론 각종 정보도 더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시 서로 연결되면서 재편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틀간 펼쳐진 2018 세계 공영방송 서울 총회에서는 플랫폼 대전환, 공영방송 미래 전략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영국 BBC 토니 홀 사장의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Prime Minister 네, 여러분 Lee, 안녕하십니까? honored guests, 이낙연 국무총리님, colleagues, 내외 귀빈 friends, 여러분, Tony 동료 Hall, 여러분, General of 저는 the BBC, and it's BBC의 a pleasure 디렉터 제너럴로 to be 있는 here, 토니 홀이라고 and a 합니다. privilege 이 자리에 to 오게 be 된 asked to 것을 give a speech 기쁘게 this 생각하고요. morning. 오늘 And I 기조 want to 연설을 하게 된 begin 것을 with a 큰 short 영광으로 film from the 생각합니다. organisation 일단 제가 I lead, 이끄는 the BBC. 방송사 BBC에 대한 짧은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능성, 어디든 갈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서 여기로, 또 여기로, 이런 것과 그리고 또 이런 것, 이런 게 재미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재미있겠지만 이건 아니겠죠.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이 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만들어낼 뿐이죠. 숨겨진 의도 없는 뉴스, 해저 끝까지 가는 탐험, 우주, 그리고 열기 한가운데 하나가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요리하고 춤추고 실컷 원하는 걸 보고 세 개 글자로 표현된 가능성. 가능성을 창조합니다. 네, 그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공공서비스 미디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동영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한다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문화가 제공하는 최상의 것을 누릴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을 만한 뉴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차별점과 독특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빨리 변하고 있는 미디어 세상에서 PSM, 퍼블릭 서비스 미디어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저희의 전성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함께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공공서비스 미디어는요,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신뢰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곳에서 뉴스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믿을 수 있는 정보를 판별하는 일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민주주의가 건강하기 위해선 정보가 제대로 제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실을 얻을 수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과 그리고 독립성이라는 공공서비스 미디어의 특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진실을 추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있었던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7월에 굉장히 끔찍한 동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에 돌았습니다. 두 명의 여성과 어린아이 2명을 겨누고 있는 총구가 발사가 되고 이들을 죽이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카메론 병사들이 그 동영상 안에 있었는데요. 카메론 정부는 이것이 가짜뉴스라고 바로 말하고 카메론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BBC가 최근에 탐사보도 프로그램 BBC 아프리카 아이를 통해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들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 포렌식 분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할 바 없이 정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조사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활용해서 이 동영상의 배경으로 나왔던 산등성이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냈고요. 길과 그리고 건물을 통해서 정확한 사건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기고 그리고 그때 당시 병사들의 그림자 방향을 보고 어느 시간에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는지를 2주 간격의 오차로 알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입고 있는 군복과 건이 카메룬 병사의 것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임을 밝혀냈고 총구를 당긴 군인들의 이름까지 알아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탐사 보도의 가치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여러 국가들의 저널리즘 성격이 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격 또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BBC가 뉴스의 신뢰성을 전 세계적으로 드높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BBC가 70년 만에 가장 큰 사업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40개 언어 이상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미션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디지털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 전달하는 것이 그리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저희의 미션입니다. 내일 저희는 BBC 서울 지국의 개국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로 13명의 기자들이 컨텐츠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 그 전 세계 한국인들을 위한 방송이었죠. 이렇게 능력 있는 한국인 기자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국제 뉴스를 이제 한국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BBC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진실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그리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공공서비스 미디어는요. 우리의 문화를 반영해야 하는 책임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을 보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컨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시청자들은 너무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상과 아우디오들이 넘쳐나고 있죠. 하지만 컨텐츠의 양이 늘어나기는 했는데요. 지역과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로컬 컨텐츠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공공서비스 미디어는 현지에 있는 인재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현지와 그리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만 저희가 매년 21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로컬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고요. 이 중에 80%는 자체 제작, 오리지널 컨텐츠입니다. 공공서비스 미디어의 재정이 동결이 되거나 줄어들고 있고 새로운 투자원을 찾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희 컨텐츠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작하는 컨텐츠는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희의 문화를 정의하고 저희가 자신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그것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고요. 시청자들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것, 자신의 삶의 중요한 것, 나의 인생을 스크린상에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죠. 영국에서는요. 저희의 조사 결과 그 시청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고요. 이것은 전 세계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BC에서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들을 지난 몇 년간 살펴보게 되면은요, 영국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영국 시청자들의 삶과 이들에게 중요한 이슈를 담은 프로그램들이었죠. 블루 플래닛2가 그중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 세상에 아주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려줬고 그 결과 개인과 기업들의 행동 양식과 함께 우리 정부의 정책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한테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국적인 담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른 국가에도 비슷한 영향을 끼쳤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KBS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 서비스 미디어는요, 사람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BBC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 4명 중 3명이 자신의 국가가 분열되어 있다라고 대답을 생각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했죠. 정말 우리 현실을 보게 된다면요, 이 사회가 점점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파편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저희가 소셜미디어에 함몰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소셜미디어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미디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방송을 전하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2년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이런 전국적인 국가적 행사를 치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배웠는데요. 여러분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국가적 행사가 국민을 하나로 규합한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적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방송과 경험으로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요, 블루 플래닛이나 셜록이나 Strictly Come Dancing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Dancing with the Stars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열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분열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토록 필요로 하고 있는 단결과 규합을 이뤄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되는 것은 영국 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번 달에 한국의 방탄소년단이 런던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BBC TV나 라디오가 조금이나마 이들의 음악을 전국에 방영을 함으로써 K-팝으로 또 영국인들이 하나 되는 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서비스 미디어는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경쟁은 격화되고 있고 재정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죠. 하지만 우리 앞에는 큰 기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의 중요성이 더욱더 증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발을 땅에 딛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의에 맞는 포괄적인 컨텐츠를 만들면서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우리의 시청자들과 만나야만 하죠. 규정은 건전하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혁신과 경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정된 재정을 확보하게 된다면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협력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제가 유럽 방송기구의 의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방송국들이 같이 함께 단합을 하고 그리고 서로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서 제 의장직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유럽 차원에서는요, 많은 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와 음원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서로 개발해 두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협력의 범위를 더욱더 넓히고 싶습니다.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렇죠. 우에다 류이치 NHK 국장님 또한 아태 방송기구의 의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루이치 회장님과도 앞으로 계속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국제방송기구에 속해서 파트너십을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배울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연맹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죠. 저는 이 지금의 세상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덩치 큰 경쟁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 일한다면 우리가 덩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이 낮은 컨텐츠를 두려워할 필요 없죠. 양질의 컨텐츠야말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존재감이 사라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감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전성기입니다. 함께 이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니 홀 BBC 사장의 기조 연설이었습니다. 네,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었네요. TV 화면이 흑백에서 컬러로 전환되는 그 날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흑백이었던 TV 방송이 전면 컬러 TV 방송으로 바뀌면서 화려한 색감이 잘 드러나는 쇼 오락 프로그램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변화를 겪었었는데요. 그 뒤로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점차 진화되었고 또 고화질 HD 방송을 넘어서
이제는 TV의 미래라고 불리는 UHD 방송까지 방송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막 베일을 벗은 UHD 방송은 어떤 모습일지 박소연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현장에 박소연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세계 최초로 UHD 방송을 송출한 KBS가 마련한 UHD 체험 부스입니다. 제 뒤쪽 화면에는 UHD로 제작한 KBS 다큐멘터리 순례가 틀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앞에서 보니까 진짜 현장에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UHD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문명석 KBS UHD 추진단장 모셨습니다. 네,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화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UHD 방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선명함, 생생함이거든요. 기존 방송과는 다른 어떤 특징들을 UHD 방송에 가지고 있을까요? 네, UHD 방송은 초고화질 방송으로 현재의 HD 방송보다 화질이 4배가 선명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는 듯한 자연스러운 색감을 표현할 수 있고 영화관 같이 입체적인 음향을 전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연결된 양방향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를 가지고도 지상파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장점들이 있네요. 그럼 시청자들이 이 UHD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UHD TV 수상기와 안테나만 있으면 됩니다. UHD 방송은 전파 수신 환경이 매우 우수하여 실내 안테나만으로도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 누구나 무료로 지상파 방송을 즐길 수 있습니다. UHD TV 그리고 안테나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군요. 아주 간단하네요. 이렇게 선명한 화질 또 생생한 음향 등 다양한 장점을 UHD 방송이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주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잠시 옆으로 이동을 해서 직접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쪽 방송에는 지금 UHD로 나가는 실시간 화면이 방송되고 있고요. 여기 좀 독특한 메뉴가 있네요. 이 메뉴는 어떤 건가요? 네, 이게 UHD 방송과 온라인 서비스가 결합된 세계 최초의 지상파 UHD 양방향 서비스 TV바 서비스고요. 네, 직접 좀 틀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50여 개의 다양한 채널은 물론이고 방송 3사가 제공하는 UHD 프로그램 그리고 본방 시간을 놓친 인기 프로그램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TV바 서비스 어떻게 그럼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상파 UHD 채널 이동 시에 화면 하단에 이렇게 TV바 앱이 뜨는데요. 이 TV바 앱을 누르면 TV바 홈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 TV바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프로그램과 장르를 추천해 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 편에 이 장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현재는 가족의 스쿨 판타지 순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희 다른 직원분 아이디로 등록을 해서 그분이 평소에 즐겨보는 방송 프로그램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사용자가 자주 보는 방송 프로그램에 따라 이 메뉴가 저절로 바뀝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UHD 자연 다큐멘터리를 즐겨본다 하면 아까 그 메뉴에 다큐멘터리가 가장 먼저 추천에 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서비스인데요. 어떻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진 거죠? 네, 그것은 UHD 방송의 특별한 전송 방식 덕분인데요. UHD 방송은 인터넷과 완전히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 UHD 방송은 물론이고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UHD 방송 지금까지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만 시청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전국 모든 도시 그리고 모바일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미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강원도에서 시범 운영을 한 적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실험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 중인데요. 향후에는 통신망이 아닌 방송 전파를 통해서 고화질의 모바일 방송을 무료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전파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휴대폰 데이터가 부족해서 사실 고화질 동영상을 시청하기 좀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앞으로 UHD 방송이 상용화되면 그럴 걱정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TV의 미래라고 불리는 이 UHD 기술을 통해서 공영방송들이 앞으로 시청자들에게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연이었습니다. 네, 박소연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 UHD뿐만 아니라 5세대 무선통신 기술과 또 사물 인터넷까지 대중화가 된다면은 방송 매체 역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이곳에서는 미디어 융합과 연결 플랫폼 시대에 대응하고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토론이 이뤄지게 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시다시피 방송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고 시청자 역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의 논의를 거친다면은 아마 더 밝은 미래, 공영방송이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함께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세계 공영방송인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퓨전 국악그룹 비단의 아리랑을 들으면서 2018 세계 공영방송 서울총회 개막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